안녕하세요, 힐링수영입니다. 오늘은 저병 완주가 가능한 회원님들의 자세를 비교 분석할 예정입니다. 저병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의 성향이 딱 나옵니다. 저병을 차분하게 처치하는 회원님들은 말을 할 때도 알아듣기 쉽게 편안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팔 한번 돌아갈 때 저병킥 4-5번씩 차는 분들은 일상에서도 꽤나 성향이 급한 부분이 많은데요. 아쌤, 제가 어릴 때 바다에서 살아 야매 평형은 억수로 잘하는데 저병은 물고기 잡는데도 쓰잘데기가 없어가지고 저병 팔 돌리기부터 빨리 가르쳐 주이소. 웨이브는 원래 뻣뻣해서 못합니다. 이렇게 신속하게 배우는 것도 운동신경과 빠른 회복력이 갖춰있으면 문제가 없지만 기본기 없이 힘으로만 가려고 하면 어찌어찌 완주는 할 수 있지만 더 큰 발전 가능성은 기대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과거 20-30년 전 수영장은 공간과 일하는 부분보다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시대였습니다. 회원님, 자유형 발차기가 안되네, 사이드킥이 안되네, 그러면 팔 돌리는 진도는 못 나갑니다 라고 못 박은 뒤에 한 3주 지나면 물이 무서워 못 뜨는 회원들은 나랑 수영은 원래 안 맞는 사람이구나 하고 그 뒤로 수영장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의 성향은 아주 다양하고 신체적 결함은 물론 노화, 성별, 물에 대한 친밀도까지 지금 현재는 개인의 성향을 고려한 똑똑한 수영 학습 방법이 선행되고 있습니다. 무릎 연골이 안 좋으면 자유형 발차기 하면서 평형을 시키기도 하고 머리만 들면 가라앉는 회원들에게 무호흡 자유형을 교육하죠. 이처럼 교육과 훈련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맞춤식 방법으로 결과만 잘 나와주면 장땡입니다. 그렇다고 과거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꼭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에 충실하면서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인내력도 함께 얻어갈 수 있지만 수영장 사업적 측면이나 물이 무서운 사람들에게는 살짝 배려가 없는 게 단점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힐링 수영쌤은 일단은 무조건 완주하게 한다. 하지만 부실한 내용은 끊임없는 피드백과 반복 학습을 통해 물이 무서워서 또는 지겨워서 수영을 그만두는 일이 없도록 목표를 두고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소 누워서 밥 먹듯이 저병을 하는 회원님들, 완주는 가능하지만 자세 개선, 저병 중간 체크 들어갑니다. 초반 돌핀킥으로 나갈 때 몸이 완전히 물속에 있어야 되겠죠. 자, 지금 수면에서 저병킥을 할 필요 없습니다. 벽 차고 물속으로 들어가야 물의 저항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저병 속도 7-80% 요구했으며 자세 부분에 신경을 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노란색 수모 회원님이 가볍게 저병을 해도 속도가 나오는 이유는 물속 웨이브 할 때 수면 근처에서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저병은 웨이브를 하는 상하 운동이면서도 수평에 가깝게 만들어야 직선 형태의 움직임을 빠르게 가져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저병의 모습을 보면 두 회원님 모두 다리가 벌어진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병을 할 때 무릎을 완전히 부착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두 다리는 가까운 위치에 있어줘야 발등을 물을 최대치 밀거나 또는 그 사이 공간에 저항을 덜 생기게 만듭니다. 그래도 도찐 개찐 둘 다 다리가 벌어졌지만 노란색 수모 회원님이 늦은 이유는 초등학교 6학년이기 때문이죠. 성인이 아무래도 초등학생보다는 팔다리가 길고 힘이 있기 때문에 앞서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자유형 차는 습관은 우리 성인 부분은 좀 없애야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조 출발했습니다. 앞에 두 다리 붙여야 됩니다 라고 강조를 해서 그런지 두 분 다 이악 물고 다리살이 물의 저항을 애초 봉쇄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병을 완주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그 심정 충분히 이해하고요. 웨이브의 능력이 부족할수록 팔다리가 고생을 합니다. 일단 두 분은 양팔이 물에 안 걸렸다는 부분에서 합격점. 다음에는 무릎을 과하게 구부리지 않고도 상체 위주의 양팔 저병에 도전해봅시다. 현재 수준에서는 하체는 그저 거들 뿐 타이밍을 맞추는 도구이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네 번째 조 출발합니다. 이번에는 타이밍 부분에서 문제점이 보입니다. 저병은 팔이 한번 돌아가는 동안 킥을 2번 차게 됩니다. 출수킥과 입수킥 2번이죠. 지금 현님은 출수킥을 차고 그 이후에 팔 돌립니다. 저병을 할 때 우리 몸이 올라가는 것은 외부의 추진력, 팔 당기기, 저병킥이죠. 저병킥을 차는 동시에 팔을 당기는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 쿵 하고 그 다음 팔을 당기면 타이밍 측면에서 늦습니다. 어떻게 하면 팔과 다리의 타이밍을 맞출 수 있을지 고민을 해봅시다. 마리아의 저병 모습을 보면 저병 S자물 잡기를 통해 편안하게 상승하면서 다리를 거의 안 쓰는 모습입니다. 팔을 당길 때 출수킥은 정말 사살 차죠. 최대한 힘을 아끼며 편안하게 하려는 목적이거든요. 당기는 팔의 위치를 보면 몸에 거의 스치듯이 가깝게 가져가는 모습입니다.
양팔이 물 밖으로 나오면 수면에 스치듯이 물과 가까운 위치에서 넘기는데 물에는 전혀 안 닿고 있죠. 손바닥이 바깥쪽으로 빠졌다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물잡기는 편안한 저병을 구사하는 첫 번째 옵션. 자, 이번에는 다른 시간대 1번 현님 저병 보겠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저병 모습을 통해 내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파악이 되거든요. 초반 물속 돌피킥 이동합니다. 1번 현님도 앞서 현란한 세계 수영 선수처럼 손바닥이 바깥쪽으로 밀어 안쪽으로 당기는 방법을 구사합니다. 이게 왜 옵션이냐? 우리가 처음 저병을 배울 때는 이렇게 안 배우죠. S자 물잡기를 처음 저병을 배울 때 가르쳐주지 않는 이유는 타이밍을 잡기가 힘듭니다. 1번 현님 물속 영상, 지금 손의 위치가 위아래 폭이 너무 큽니다. 그러나 초반 돌피킥 이후 완벽합니다. 어떻게 해야 가장 편안한 저병을 할지 고민해봅시다. 상승하는 타이밍에 S자 물잡기까지 좋은데요. 그러나 조금 더 수면에 가까운 위치에 가야 체력을 아낄 수가 있습니다. 2번 현님 저병 보겠습니다. 자, 뒤에 발차기 한방 한방에 물이 엄청 튀는 모습이죠. 무릎이 과도하게 구부러지는데 발등의 임팩트보다는 그 외 부분에 많은 마찰이 일어납니다. 무엇보다 2번 현님의 저병이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는 머리 타이밍인데요. 자, 물속에 들어갔다가 올라올 때 나의 상체가 올라가면서 머리가 같이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나 2번 현님의 머리가 바깥에 뭔 일이 있는지 궁금해서 미리 올라오려고 대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머리가 가장 무겁기 때문에 머리 든 상태에서 뭔가 시도하는 것은 굉장히 힘듭니다. 느린 동작을 봐도 타이밍 측면에서 문제점이 노출. 저병킥을 미리 차고 그 다음 당기는 동작이 지금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머리가 미리 올라오는 모습이죠. 물박상이 궁금해도 이거 조금 참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양팔이 물 밖으로 나왔을 때의 위치 슬로우 모션 보겠습니다. 2번 현님의 손바닥이 지금 앞쪽을 바라보고 있는데 이거 가장 안 좋은 악조건입니다. 어깨 유연성이 좋으면 손등을 앞쪽, 그게 불편하다면 천장방향, 그러나 손바닥이 앞을 보는 것은 비효율적인 자세입니다. 2번 현님 저병이 무겁게 느껴지는 이유 물속에서 관찰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팔꿈치가 구부러지는 글라이딩. 물속에 입수되는 순간 글라이딩을 펴야 됩니다. 지금 나 브레이크 할 거야 라는 지금 구부러지는 동작이죠. 두 번째는 머리 먼저 들기. 이 부분은 팔의 위치가 중요합니다. 팔은 귀에서 가까운 부분에서 웨이브가 되어야 됩니다. 저병이 멋있는 이유가 몸이 좁게 가다가도 올라올 때 한 마리의 나비처럼 날개를 쫙 펼친다는 점. 2번 현님의 여러 문제 중 가장 시급한 것은 웨이브할 때 팔꿈치를 펴라입니다. 팔꿈치의 펴짐을 해결하고 다른 부분에 접근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듯 합니다. 절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3번 현님 출발합니다. 힐링 수영쌤은 시범 볼 때도 S자 물잡기를 통해 꼼수를 부리는데 이 3번 현님 완전 정직하게 타이밍을 노린 일자. 초급반 저병은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3번 현님에게 필요한 것은 수면에 가까운 저병 자세. 다리도 잘 모아주고 있고 상승하는 타이밍 기가 막히게 캐치해서 올라가는 기본기 탄탄형 되겠습니다. 도착하면 거친 호흡도 없어요. 그만큼 나 편안하게 저병을 했다라는 뜻이죠. 3번 현님의 저병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하루에 보진 않지만 약점은 없어 보이고 마치 고수가 초보자에게 하나하나 알려주는 농장. 앞으로 3번 현님에게 필요한 저병은 수면에 가까운 웨이브, 속도가 빠르면서도 편안해 보이는 저병입니다. 4번 현님 출발합니다. S자 물잡기 첨가하고 편안하게 가고 있는 모습이죠. 손바닥을 바깥쪽으로 벌렸다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고급 기술은 물을 조금 더 편안하게 잡게 됩니다. 정지되어 있는 상태에서 물을 당기는 것보다 가속도가 붙은 상태에서 물을 당기는 게 팔에 부담을 덜 주거든요. 4번 현님 저병할 때 여유가 느껴지는데 머리 들면 귀찮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아예 무호흡이 훨씬 더 나을 때도 있죠. 4번 현님에게도 편안한 저병 속에 약점은 보였습니다. 속도가 느린 편안한 저병을 구사할 때 다리 차는 강도를 더 약하게, 그리고 무릎을 더 펴야 됩니다. 힘을 아껴 더 먼 거리의 저병이 가능하기 때문이죠. 저병 클라이딩 하는 과정을 보면 양팔의 간격이 잘 좁혀져 있습니다. 보통 빠른 저병 구사할 때는 팔 간격을 지금보다 벌려서 웨이브는 짧게 캐치 동작, 즉 당기는 데 중점. 펠프스 같은 경우에는 어깨 유연성이 타거나 어깨 넓이보다는 크게 팔 간격을 벌려 캐치를 합니다. 어깨를 아끼고 힘의 소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간격을 좁히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은 여러 회원님들의 저병하는 모습을 관찰해보았습니다. 일반 회원님들 중에 가장 많은 문제점 3가지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타이밍입니다. 타이밍을 놓치는 회원님들의 모습 대부분이 킥을 차고 그 다음 팔로만 당겨서 상체가 올라오는 부분입니다. 팔이 올라오는 비중이 크지만 다리가 도와줘야 더 편안하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상승 웨이브 할 때 팔을 당겨라. 물속에서 웨이브할 때 올라가는 구간이 있습니다. 소민이 수면에 가까워지는 순간 팔을 당겨야 편안하게 나올 수가 있죠. 보통 나오기가 힘든 분들의 특징이 물속 아래에서 팔을 당겨 한참을 올라가도 물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세 번째, 글라이딩 할 때 발꿈치를 펴라. 글라이딩은 미끄러지다 라는 뜻인데요, 물의 저항을 줄이고 잘 미끄러지기 위해서는 발꿈치가 최대한 쭉 펴져야 되겠죠. 늦은 나이에 수영을 배운 분들은 관절이 굳어져서 다 못 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감안하고 부상 없이 수영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 접영을 시도할 때는 물속에 걸리는 팔들이 이제는 물 밖으로 점점 나오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만족을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S자 물잡기는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 일자든 S자든 적재적소에 다 사용할 줄 알아야 되며, 수면에 가깝게 웨이브를 만들어 위아래 폭이 작은 앞으로 전진하는 접영을 만들어야 합니다. 접영의 완성도는 웨이브가 결정하기 때문에 수시로 웨이브 연습을 따로 하셔야 합니다. 접영을 처음 시도할 때 설레는 그 순간을 잊지 말고 끊임없이 반복 연습할 때입니다. 확 불타오르는 뜨거운 열정보다는 지속적인 열정이 중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접영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최종 승자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진정한 승자가 될 수 있도록 다들 노력합시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